투표로 다가오면서 여야 무소속 각 후보들은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투표일인 내일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궂은 날씨가 투표율과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 전담 교사가 배치되는 등 진로 교육이 강화되고 초등학교에는 올해부터 진로 전담 교사가 배치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사과 과잉 생산에다 경기 부진까지 겹쳐 사과 농가가 어려움을 겪자 지자체가 나서 공동 구매나 정부 수매 등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0대 총선 투표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를 찍을지 선택을 하셨습니까?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내일 투표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총선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대구의 여야 무소속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준 점을 다시 한번 사죄하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손을 잡고 우리 대구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국가 위기를 구해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지는 야당으로 거듭나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당과 상생 협력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대구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31년 만에 대구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그런 신기원을 수성구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민의당, 정의당도 양당 정치에 안주하는 여야를 견제하는 비판 세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형포에서 중간의 조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정당, 미래를 향한 정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공천 잡아먹고 우리나라의 민생의 경제를 챙기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챙겨주는 정의당, 이제 여러분과 함께 20대 총선에서 희망을 만들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도 혼탁하고 저급한 정치를 뜯어고치고 대구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달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잘못된 정치를 또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것이냐, 이 중대한 기로에서 훗날 결코 후회하지 않을 자랑스러운 선택을 해 주십시오. 이번 20대 총선에서 대구는 역대 총선 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고 이제 내일이면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대구와 경북에서도 1,560여 곳에 투표소가 설치됐고 개표소 설치도 완료됐습니다. 선관위가 모든 점검을 마쳤고 투개표 사무원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한 동사무소 교육장이 투표소 설치로 분주합니다. 두꺼운 종이로 간단하게 조립한 기표소가 나란히 설치되고 기표 용구와 안내판도 제자리에 준비됩니다. 동사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경북에서만 960곳에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개표소에선 정당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했습니다. 20개가 넘는 정당을 구분해야 하는 정당 투표지는 긴 용지가 분류기에 걸리거나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4번까지는 지금 1개에서 2개의 적재함을 지금 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군소정당이나 그런 같은 경우는 한 적재함에다가 여러 정당을 묶어서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선 3,500여 명의 시군청 공무원이 개표 사무원으로 동원된 상태고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발된 380명의 참관인들이 투개표 현장을 참관합니다. 윤곽은 한 10시경이면 지역구는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 투표는 사상 최고인 21개 정당이 참여하는 관계로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선 열기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경상북도의 투표율도 관심사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56%로 경남에 이어 4위,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7위까지 주저앉는 등 투표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총선 투표일인 내일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궂은 날씨가 투표율과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투표일인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 3시를 전후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민간 기상업체 K웨더가 비와 투표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 16, 17대 총선 대구 투표율이 각각 60.9%, 53.5, 59.3%를 기록했고 비가 내리거나 흐렸던 18대와 19대 때는 각각 45.1%와 52.3%를 기록해 비 오는 날 투표율이 맑은 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비가 내린 18대, 19대 때의 투표율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비가 예보된 내일 투표율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게 나타날 경우 야당의 우호적인 청년층의 참여가 줄어서 여당에 유리할지, 여권 성향이 높은 노인층의 투표 참여가 줄어 야당에 유리할지 해석은 분분합니다. 날씨가 굳으면 오히려 나들이를 못 가니까 투표소로 갈 수 있다, 이런 논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날씨가 굳으니까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선거가 치열한 접전을 보이는 곳이 많아 내일 비가 투표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가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131개 지역구의 총선 후보 174명에게 지역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발전을 위한 질의서를 보낸 결과 전체의 63%인 109명이 지역 출신 인사가 적어도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답변한 후보 전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하 11개 위원회에 지역 출신 인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시키는 데 동의했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방송 발전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했습니다. 대구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남구 대명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45살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손동작 등을 찍은 투표 인증 사진을 SNS를 통해 전파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 전담 교사가 배치되는 등 진로 교육이 강화됩니다. 초등학교에는 이미 올해부터 진로 전담 교사가 배치됐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모둠별로 상품을 하나씩 정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지 발표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동영상을 만드는가 하면 영국으로 제품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홍보팀에서 새로 개발한 천연 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녹음과 음악, 시나리오로 설명하겠습니다. 직접 홍보 담당자 역할을 해보고 발표 뒤에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학생들끼리 평가도 하면서 직업과 장래 진로에 대해 알아갑니다. 올해부터 대부분 초등학교에 진로 전담 교사가 배치되면서 진로 교육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진로 전담 교사가 직접 수업하는 대신 담임 교사에게 수업 방법을 알려주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실제 과목에서의 진로 교육과의 접목은 아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로 관련되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아니면은 자료나 이런 것이 조금 지원된다면, 그리고 연수가 된다면 더 자신 있게 진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진로 교육이 초기인 만큼 일주일에 한 차례씩 교사 연수를 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저학년들은 주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는 활동을 하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진로 탐색 내용이라든지 자기의 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과 취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초중고에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진로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참외 출하량이 줄어서 성주 농민들이 울상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반면에 사과는 출하량이 너무 많아서 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값이 떨어졌는데도 경기 부진 탓에 잘 팔리지 않자 지자체가 사과 팔아주기에 나섰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위군 소보면에서 28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이태원 씨의 저온 창고입니다. 지난 가을 수확한 뒤 팔지 못해 쌓아놓은 사과 상자가 천장에 닿을 듯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가량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사과 과잉생산돼가지고 저보다 원래 농민들은 시름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모든 농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씨와 같은 사과 농가는 군위군에서만 800여 곳. 이들 농가들은 땀 흘려 재배한 사과를 팔지 못해 힘든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작황이 좋았던 데다 FTA 대체 작물로 사과 농사를 택한 농민들이 많아 생산량이 30%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기도 좋지 않아 소비가 감소한 것도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10kg 사과 한 상자는 공판장에서 2만 원가량으로 지난해보다 30%가량 떨어졌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과 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군위군은 이달 말까지 군위군청사에서 지역 공직자들을 상대로 사과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그 하품 67톤을 그 20.5kg 1만 원씩 수매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 농민들의 그 고충을 함께하기 위해서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영주시도 품질이 떨어지는 사과 2,000톤을 수매하는 등 지자체마다 사과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21개 기관단체가 오늘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다짐대회를 열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수출 10% 늘리기 운동을 벌이고 수출 지원기관들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2월 기준으로 14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대구는 5개월, 경북은 22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백두대간 협공열차와 중부 내륙 순환열차의 이용객이 운행 3년 만에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산골 외지 마을이 철도와 만나면서 유명 관광지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 분천마을은 과거 보부상들이 울진에서 소금과 미역을 지고 11형을 넘어 봉화로 향하던 길목이었습니다. 주막과 객주마다 보부상들로 붐볐던 분천마을은 20세기 들어 세상이 바뀌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오지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분천역에서 운행을 시작한 백두대간 순환열차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평균 10명에 불과했던 분천역 이용객이 갑자기 하루 1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산타마을이 운영된 지난 겨울엔 2달여 동안 13만 4천 명이 분천역을 방문했고 지난해 크리스마스엔 하루 8천 명이 몰렸습니다. 주민들은 불과 2달 동안 13억 2,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소득이라든가 뭐 동네를 알린다든가 오시는 분들도 뭐 이런 산골을 또 선호를 하고 하니까 옛날 되면은 많이 좋아진 걸로. 산타 마을을 이제 가져온 것도 이제 이렇게 마을 주민들하고 오시는 분들인데 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그래서 구상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떠나던 산골 마을에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고 그들을 따라 식당과 카페가 20곳이나 들어섰습니다. 백두대간 협공열차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흘러갑니다. 이렇게 느린 열차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시속 300km 초고속 시대 무한 경쟁 사회의 역설입니다. 느림의 미학이 있고 그 안에 내부를 보시면은 그 예전 난로라든지 추억의 선풍기 그래서 그 옛날 그 향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지난 2013년 4월에 운행을 시작한 백두대간 순환열차와
중부 내륙 순환열차의 3년간 누적 이용객은 87만 8천 명, 그중 백두대간 순환열차 이용객이 48만 명입니다. 코레일은 앞으로 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열차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세기 조선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철도가 21세기 들어 쇠락하는 지방과 산간 오지의 부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4% 내려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도 전달보다 0.3% 내려 넉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대구의 땅값은 달성군과 중구 중심으로 상승해 전달보다 0.32% 올랐고 경북 지역은 경산시를 중심으로 올라 전달보다 0.19% 상승했습니다.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구미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40여 명이 주말부터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오늘부터 모레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학생 가건물과 급식실에 보관하고 있던 6일치 식재료를 수거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큐텐과 중국 알리바바 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 타오바오에 도내 중소기업 30개사 최대 150개 품목을 입점시켜 수출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등지에서 해외 현지 유명 백화점과의 연계를 통한 오프라인 기획 판매전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